상품을 팔기 위해, 나만의 상품을 팔기 위해 어떠한 구색 상품이 필요할 때는 코스트코 상품들 정말 괜찮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제정신을 잃고 어리둥절한 모습을 이르는 말이 뭘까요? 그쵸? 망연자실이라고 합니다. 멍하니 정신을 잃은 현재 팝업 스토어 현장에 나가 있는 강코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여러 실전적인 장사의 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용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요. 구독자분들과 저희 온라인 창업학개론을 수강해 주시고 계신 대표님들은 모두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저의 오랜 동생 강코치입니다. 이 친구가요, 동대문 도매업에서는 관리자까지 한 10년, 12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전문용어로 빠꾸미죠. 동대문 도매 빠꾸미. 그리고 온라인 사업을 이제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되었나요? 흔히들 하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판매 플레이를 굉장하게 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유튜브에 나와서 뭐 아이템 스카우트 어쩌고 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하는 몇몇 분들보다는 데이터 장사는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너도 레어벌스 채널에 좀 내 채널에 자주 나와서 데이터 온라인 강의해라. 진짜 부업으로 단기 수익으로 월 200만원, 뭐 월 300만원 벌고 싶어 하는 분들이 훨씬 더 수요층이 많은데 너가 하는 그런 방식들을 말하면 진짜 끝날 텐데 하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강의화를 시킬 자신도 없고 말주변도 좀 없고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브랜드 운영하랴 뭐 여러 상품들 소싱해서 판매하고 바쁘다. 강의 만들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조용하게 아무 소리 없이 사업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친구는요. 그렇게 혼자 바쁘고 조용하게 사업만 하던 강코치가 왜 도대체 망연자실 멍하니 정신을 잃고 지금 성수동 팝업 스토어 현장에 나가 있게 되었느냐. 이 친구도 발상이 좀 재밌어요. 강코치한테 저도 오히려 조금 배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철칙이에요. 예전부터 자기가 어디 뭐 사무실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면 임대료 및 뭐 전기료, 뭐 관리비 및 공과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계산해서 딱 거기까지 커버가 되는 위탁 판매 방식의 시스템을 몇 개 상품들을 딱 잡아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몇 달 전에도 제 개인 작업실에 제가 좀 도와달라 해서 책상을 놔주고 일주일에 뭐 한 지금 3일, 4일 정도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오자마자 임대료부터 이것저것 쭉 한번 훑어보더니 위탁 판매 세팅을 딱 해두더라고요. 뭐 막 특이한 걸 소싱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진짜 대중적인 것들, 수요층 엄청 많고 마진 얼마 없고 뭐 이런 것들, 물이나 뭐 샴푸, 학용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마진을 좀 볼 수 있는 것들 구성을 잡아서 뭐 오레이즈, 쿠팡 그리고 폐쇄몰들에 쭉 깔아놓고 이제 저랑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월세, 공과금은 이 친구한테는 아까운 거예요. 나는 못 내, 죽어도 안 내. 위탁 판매로 딱 돌려두고 그 다음 저랑 브랜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코치 이 친구는 자기 개인 사업체를 운영을 해요. 하면서 현재 법인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사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법인회사가 제 집사람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 거죠. 제 와이프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원래 결혼 전 친구 때문에 함께 여성복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의류에 1도 관심도 없고 브랜드에는 더더욱 관심도 없고 제 와이프는 뭐 쇼핑 자체도 잘 안 해요. 강코치랑도 원래부터 친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출산을 핑계로 강코치한테 은근히 모든 거를 떠맡기고 회사에 모든 걸 떠맡기고 그렇게 회사에 안 들어온 지가 꽤 됐습니다. 또 이 법인 회사에는요, 사업 베테랑인 대표님께서 지분을 함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은요, 사업 베테랑이세요. 지분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요. 직접 출근을 하시지는 않고요. 사회이사인 거죠. 사회이사.
네, 사회이사이고요. 또 한 분의 대표님이 계십니다. 대표 2번 또 한 분의 대표. 이 분은 지분까지는 아니에요. 지분까지는 아니지만 옆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위치로 맨 처음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는 강코치를 포함한 4명의 인원이 법인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옆에서 자금만 지원을 해주던, 지분도 없이 자금만 지원을 해주던 이 인간이 몇 년 전 이 법인 설립과 동시에 설립 초기 자금 대출받은 것까지 몽땅 돈을 헤쳐먹게 됩니다. 몽땅 돈을 다 헤쳐먹었어요. 아주 나쁜 새끼죠.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오랜 시간의 관계 벽에 어떤 이상의 액수는 넘지 않았기 때문에 강코치는 이 인간을 그냥 무시하게 됩니다. 무시했어요. 브랜드를 혼자서 꿋꿋이 이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법인에 정이 있을까요? 강코치가 이 법인에 과연 정이 있을까요? 와이프는 안 나오고요. 사회이사인데 가끔씩 간섭을 합니다. 법인 회사, 강코치 혼자 도맡아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개인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법인은 아무도 관리해주지 않았으며 혼자 쉬고 혼자 놀게 되었습니다. 강코치가 그래도 혼자 중간중간에 그래도 월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매출을 좀 넣어두고 연애 1억 매출, 연애 2억 매출 이렇게 거의 휴면인 상태가 됩니다. 지금까지 현재 그렇게 왔고요. 저는 아예 여기에는 신경을 쓰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수강생 대표님들께 여러분들도 한 상품 만들어서 팔고 나도 같이 한 상품을 만들어 볼게요 하면서 아주 쓸데없는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쓸데없는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성진아, 내가 현업 때문에 이걸 혼자 해나갈 수 있을지, 혼자 해나갈 수 있을까?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난 지금 열정도 없어. 나 상품 파는 게 재미가 없어. 유튜브도 못한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난 특강도 계속 하기로 했는데 특강도 이어붙이질 못할 것 같아. 집중이 분산되기 때문이야. 마케팅 채널 난 만들 시간이 지금 없단 말이야. 상품 팔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재미가 없어. 흥미를 못 느껴. 너가 좀 해줘. 너가 좀 해줘. 핑계를 10가지 이상 됐어요. 우리가 놀고 있는 법인 하나를 좀 키워보는 심폐소생 법인이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어떨까 하면서 강코치를 꼬시게 됩니다. 강코치도 컨디션이 또 때마침 맞아 떨어지게 된 거고요. 이 친구가 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쿠팡에서 그나마 계속 판매를 일으키고 있었지만 투자 대비 수익이 큰 브랜드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되지는 않고 강코치 또한 뭔가 이제는 하나에 더 주력하고 싶다라는 말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머그컵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제가 수강생 대표님들과 강코치와 소통을 하고 있는 그 단톡방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벌써 3개월도 더 되었죠. 이미 저희는 상호며 네이밍이며 판매 계획까지 그리고 패키지 준비까지 이미 다 끝마친 상태로 레디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팝업 스토어까지 자리를 확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달벼락일까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품에 우리는 투자를 한 거예요. 여기 상품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새로 개발을 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이미 현재 유통이 되고 만들어져 있는 상품에 우리는 투자를 한 건데 개발이 이미 다 되어서 팔리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품의 패키지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상황에 현재 개발자분의 환경에 차질이 좀 생기면서 국내에서 개발 중인 구성품과 중국 생산의 모든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전 기획들과 변경된 기획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팝업 스토어 현장에 놀러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온라인상의 브랜드라는 거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어떠한 프리미엄 브랜드를 목표로 가는 내셔널 브랜드
내셔널 브랜드가 있는 반면에 어떠한 카테고리 내에서 이름이 좀 알려진 네임드라고 하죠. 즉 가치를 더한 밸류 크리에이션 브랜드. 밸류 크리에이션 브랜드가 있고요. 그냥 한 상품 만들고 이름을 붙이고 또 한 상품 만들고 거기에 이름을 또 붙이고 하면 요즘은 유튜브 나와서 저는 5개의 브랜드를 운영합니다. 저는 10개 브랜드의 대표입니다.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충분히 돈이 되고 가능한 시기니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고 하는 건데 상품 기획 방법 또는 브랜드 기획 방법 하면 뭐 1번이 뭐다. 2번은 뭐야? 3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막 공부들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실무적으로는 상품 하나 기획을 하면서 네이밍부터 브랜드 컨셉이며 그리고 패키지 제작까지 판매 플랫폼까지 항상 다 한 번에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효율적이겠죠. 어디서 팔 건지 타겟까지 한 번에 다 나와야 거기에 맞게 판매가며 손익분기 계산까지 얼추 나오고 하겠죠. 제가 서울이랑 대구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에게는 현재 이 브랜드를 어떻게 메이킹하고 있는지 개발자분과 소통한 것부터 네이밍을 정하는 영상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저는 이메일을 답장을 할 때 누군가한테 이메일을 받고 답장을 할 때 가끔씩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으로 답장을 드리고 하는데요.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 가운데서 몇몇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낸 이메일 영상의 내용이랑 여기서 좀 이 브랜드의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개발자분과 소통을 했었던 그런 내용이라서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냥 뭐 네이밍은 어떻게 지었고 패키지는 어떻게 생각해 보고 뭐 그랬던 내용이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가는 어떤 내셔널 브랜드 이런 내셔널 브랜드의 성향은 물론 조금 더 딥하고 조금 더 무거운 어떠한 감성을 해당 브랜드에 충분하게 더 더하고 고민과 또 고민 끝에 천천히 약재를 막 우려내듯이 진하게 간다면 지금과 같이 저희처럼 뭐 한두 상품 브랜딩 하는 건 정말 좀 진심을 더하거나 시대의 흐름에 운이 좋게 뭐 더 높이 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건 사실 브랜딩은 브랜딩인데 좀 장사에 가까운 수준이 그렇게 높은 브랜딩은 아닌 거죠. 브랜딩 자체의 수준이 뭐 높고 낮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상품에 대한 어떤 사고를 좀 전환하고 바꾸고 하는 콘텐츠들은 그냥 사실은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우와 통찰력 막 이러니까 저도 가끔 제 영상에 댓글 달리면 순간 제가 뭐가 된 것 같고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냥 진짜 말장난인 것 뿐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현재 만들고 있는 게요. 그림을 그리는 어떤 뭐 DIY 머그컵이에요. 머그컵. 그림을 그리는 머그컵이에요. 아무런 기계나 뭐 장비 없이 컵에 다이렉트로 그림을 그리면 승화전사가 되는 어떤 크레용을 사용해서 컵에 직접 승화 전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머그컵. 지금까지는 딱 한 가지만 있었어요. 그건 역시 현재 저희와 협업을 하고 계신 개발자분께서 개발을 해둔 건데 아동 쪽 교육 및 방과 후 교재 뭐 또는 아동용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의 어떤 교재라면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납품을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툴이겠고요. 브랜딩과는 거리가 좀 멀어지기 때문에 아예 학용품이나 전사 쪽으로만 전문으로 움직이던가 그러면 돈이 좀 될 텐데 돈을 벌려고 했다면 이거 안 했겠죠. 돈을 아예 벌려고 했다면 이걸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뭔가 더 수요층이 있고 한 상품을 했겠지만 뭐 기발한 이런 거는 안 했겠죠. 현재 한 상품 만들기의 방향을 보여드리는 것과 맞지는 않겠다 싶었어요. 그냥 문구 쪽으로 대량으로 우리가 받아서 대량으로 어딘가에 납품하고 이런 거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조금 더 개발을 한다던가 조금 더 가치를 입히는 것을 해야 그런 걸 보여드리고자 시작한 거니까요. 아동컵도 아닌 성인용 도자기 컵. 둔탁한 도자기 컵을 아동용을 타겟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팔면 요즘 어떤 엄마들이 과연 살까? 기껏해야 이번 주말에 우리 아이들과 뭘 함께 할까? 이렇게 후킹 멘트 써놓고 또 그 밑에 전자레인지 아무 장비 없이 전자레인지에 5분이면 완성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쵸? 아니다.
그래도 아동을 타겟으로 하는 워낙 많은 판매자들이 있으니까 도매로 어필을 한번 해봐야 하나? 옛날에는 이런 걸 장식용으로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장식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옛날이나 어떤 집에 장식장에 뭘 장식하고 했지, 미니멀한 시대에 장식장에 어떤 머그잔을 장식하고 장식품으로, 옛날 말이고 그거는 텀블러 사용으로 요즘엔 도자기 머그컵을 예전보다는 사실 요즘은 많이들 사용하진 않죠. 저는 제 개인 작업실에서 제가 둥글레차나 녹차를 많이 마셔서 그때만 큰 도자기 컵을 쓰거든요. 동기부여랑 연결을 한번 시켜볼까? 왜 요즘 성공 부자 하면 켈리체 회장님의 어떤 시각화, 목표를 눈앞에 적어놓고 쓰라고도 하고, 오히려 아동 쪽보다는 브랜딩을 하면서 컴퓨터나 노트북 앞에 나만의 어떤 목표를 크게 적어놓고 그림도 좀 그려놓고, 내가 써둔 목표 1억을 벌자, 뭐 2억을 벌자, 강남에 집을 사자 등등의 어떠한 큰 목표를 머그컵에 적어놓고 그 컵으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모습을 좀 그려가면서 기획을 한번 해볼까? 성공을 기원하는 긍정적인 마인드의 회사원을 타겟으로 할까? 아님 독서를 즐기는 부업하는 어떤 주부 등 여러 아이템이 좀 막 나오면서 동시에 컵은 너무나 기본적인 머그컵 모양인지라 요즘 나오는 예쁜 머그컵을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 본연의 조금은 투박하고 조금은 올드한 전형적인 내추럴한 패키지로 한번 살려보자. 동시에 해당 브랜드의 컬러며 여러 기획과 패키지 디자인들까지 한 번에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미국의 느낌이 조금 생각나더라고요. 뭔가 미국 본토의 상품들이나 피자만 해도 큰 피자에 막 미국에선 대충 막 칼로 성의 없이 막 쭉쭉쭉쭉 가공되지 않은 흰색 박스에 상호 하나 인쇄 탁툭 된 그런 느낌이랄까요? 코스트코랑 한번 연결을 시켜봐도 좋겠다. 강코치가 또 코스트코 장사를 몇 년 전에도 꽤나 오래 했었고 굉장히 잘해요. 여기서 오늘 또 하나의 팁을 잠깐 드리자면요. 상품을 팔기 위해, 나만의 상품을 팔기 위해 어떠한 구색 상품이 필요할 때는 코스트코 상품들 정말 괜찮습니다. 마진도 없는데 무슨 택배로 뺑마진 보라고? 물론 마진이 없어도 팔기도 하고요. 마진이 꽤나 되는 상품들도 많고요. 제 작업실 바로 앞에 코스트코가 있는데요. 강코치는 물만 난 거죠.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코스트코 거 브랜드 건데 팔아도 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도매 유통기업이라고 간판에 코스트코 바로 아래 크게 홀세일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쵸? 사업하는 사람들 가입하라고 사업자 카드도 따로 있고요. 그럼 좀 미국스럽게 구성 상품도 뭔가 너무 세련되지 않도록 조금은 내추럴하면서도 약간 크레용 펜도 조금은 더 올드하고 좀 옛날 감성으로 살짝은 유치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면서 코스트코에 팝업을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픈 동시 마케팅 좀 한번 해보려고요. 그런데 코스트코 팝업에 입점을 하는 건 아직 브랜드를 메이킹하기도 전에 이런 상태로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그럼 코스트코에 수많은 상품들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가져오면 되겠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의 머그컵을 메인으로 밀어서 넣고 팔고 있는 모든 코스트코 상품 페이지 하단에 추천으로 머그컵을 다 붙여놓으면 되겠구나. 유입수만 넣어준다면 되겠네. 강코치가 원래 잘 플레이하는 방식은요, 블로그나 오픈 채팅이나 뭐 카카오 채널, 그리고 카페 이런 마케팅들을 굉장히 잘해요. 하지만 현재 상품들 생산에 어떤 문제가 좀 많이 생기면서 미리 채널을 만들어 둔 것도 없고 팝업을 나가자, 오프라인으로 한번 돌진해보자. 그리고 많은 분들도 지금 현재 나의 마케팅 채널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한번 같이 공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팝업 스토어를 운영해 보자 라고 하면서
한 달간 오시는 고객들의 데이터를 모으자 코스트코 상품과 머그컵을 성수동에서 런칭을 하자. 그럼 뭐 어느 정도는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리고 도매는 셀러분들 우리가 직접 영업해서 찾아서 선별을 좀 하고 쿠팡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코스트코 온라인 할인 컨셉의 우리의 자사몰 코스트코 상품들을 들러리를 시키고 계속 코스트코의 느낌으로 마진 상품을 생산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앞으로도 채워나가면 되니까 이런 방법이었죠. 그리고는 강코치에게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위임을 하며 저는 팝업 스토어를 한 달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날짜도 아주 여유 있게 몇 달 전에 미리 잡아둔 팝업 스토어 오픈일이 다가오면서 컵 개발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식품 카테고리라 영업 등록 및 크레용에 관한 아동 KC 인증까지 하지만 유통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개발자님이 보완 중에 열심히 노력 중에 계시고요. 결국 팝업 스토어 오픈 한 일주일 전 뭘 팔 상품이 아무것도 없고 일단 취소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 와중에 강코치가 순발력을 냅니다. 상권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아 보이지만 동네 상권이고 외국 방문객이 종종 있으나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아예 젊은 20대, 30대 초반 그리고 계속 상주에 있는 회사원들 50대, 60대 바로 건너뛰죠. 20대, 30대 초반에서 50대, 60대 그런 상권 싼 것이 잘 나가겠구나. 백화점 팝업 느낌이랑 전혀 다르게 마켓 느낌으로 가야 되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아주 싸고 저렴한 마켓 느낌이 포인트. 형, 우리 땡 잡자. 이러는 거예요. 현재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요. 서울숲역 3번 출구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들이 양옆으로 쭉 자리매김하고 있는 언더스탠드 애비뉴라는 공간입니다. 11월 16일에 오픈을 해서 12월 15일까지 한 달 정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런칭 행사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사람들을 이쪽 저쪽에서 모으면서 하려고 했었던 그런 행사가 상품에 큰 사고가 생기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의미 없이 마이너스 보면서 현재 팔고 있는 상품들 가지고 나가서 여러 상품들을 판매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여기는 수수료도 굉장히 높아요. 항상 언제나 저는 땡으로 좀 싸게 나오는 물건들이 있으면 공장들이며 도매 매장들이며 단체 카톡 오픈 채팅방에 그런 방들 많거든요. 그런 거에서 괜찮은 상품들을 좀 이렇게 받아두고 저장해 놓고 하는 편인데요. 마침 강코치가 형, 땡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어? 그러더니 자기가 땡을 더 잡아온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재고를 헐값에 판매를 하고 그것을 받아오고 가지고 오고 사오고 할 때 땡 잡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더니 이리저리 의류 브랜드의 목도리, 스카프, 도매 시장의 뭐 양말 공장들이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진행을 안 하던 뭐 비니 모자 몇 개 그리고 그게 부족하니까 비니 모자 공장에 직접 가서 공장에 재고로 있었던 아동 모자들까지 상태들도 너무나 괜찮은 상품들을 정말 놀라운 가격에 놀라운 금액에 믿기지 않을 금액에 땡을 잡아오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에 가면요 이렇게 큰 대봉을 8호봉이라 그래요. 8호봉, 뭐 9호봉 뭐 이렇게 해요. 이 8호봉, 9호봉에 가득 담아서 뭐 예를 들면 뭐 자파 같은 경우에는 3만원, 뭐 2만원, 이 안에 모자 같은 경우는 막 400개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500개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스카프 같은 경우는 뭐 200장, 뭐 600장 뭐 이렇게도 막 들어있고 합니다. 괜찮은 제품들을 땡으로 엄청 잡아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갖고 있던 재고들도 많이 주기도 했고요. 저는 그 재고 상품들로
어차피 방향이 바뀌어서 장사할 걸 많은 분들에게 관심 받고 그래도 수익이 그럼 날 수 있도록 팝업을 한번 준비해보자. 무조건 50만 원 안쪽으로 내가 모든 인테리어 꾸미는 것부터 패키지들을 구성해주고 지금의 팝업 스토어 현장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뭐 100만 원,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장기 팝업을 인테리어까지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인테리어를 치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지는 않고 몇몇 브랜드들이 그렇게 하곤 해요. 백화점 들어올 때 특히나요. 근데 50만 원 아래로 50만 원 아래로만 한번 꾸며보자. 그래서 현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오픈과 동시 안 오던 비가 내리면서 날이 급격히 추워지고 매출은 반으로 줄은 이 팝업 행사. 인스타그램이며 운영도 안 할 거면서 팝업 벤더사 측에서 요구를 하니 인스타그램 하나 만들어두고 막 팔로우 0인가 그래요. 지금 추위에 떨면서. 마켓이라는 할인 컨셉으로 정작 머그컵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5일에서 6일 정도 장사를 하더니 강코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 사람이 아예 없어. 매출은 심각하게 안 나오는데 이리저리 그냥 팝업만 한 달 동안 그냥 해도 그래도 형 순수익으로 매출 말고 순수익으로 800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아. 그래도 다행이지. 그럼 괜찮지 않아요? 강코치 멋있지 않나요? 직원 제가 보내준다고 해도 싫대. 그냥 간만에 나오니까 좋다고. 그냥 매장 안에서 자기는 다른 상품들 지금 현재도 등록하고 발주하고 뭐 CS하고 있다는 거예요. 팝업의 방향성은 비록 어긋나고 상품의 개발도 문제가 생겨 상품도 현재 안 나오고 이 와중에 어쨌든 팝업 800만 원 플러스에 자기 본인의 어떤 수익 1000몇백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된 거죠. 어떻게 어떤 상품을 이리도 저렇게 저렴하게 갖고 와서 어떻게 구성을 해서 팔고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언더스탠드 에비뉴 성수동으로 오셔서 구독자분들과 저희와의 암호를 하나 만들게요. 한 명이 있을 거예요. 강코치 한 명이 있을 거예요. 다른 직원이 있는 날도 분명하게 한 며칠은 있을 거예요. 며칠인데 거의 계속 강코치가 있어요. 오시게 되면 저희 암호는요. 강코치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강코치가 따뜻한 목도리 또는 모자 또는 양말 등 뭐 하나씩이라도 꼭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요. 현재 저희의 상황처럼 뜻하지 않은 그리고 원치 않은 상황들이 끊임없이 해결이 되면 또 생기고 해결이 되면 또 생기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죠. 해결책을 찾고요. 고민을 해서 또 해결책을 하고요. 이게 사업의 디폴트 값이 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강코치처럼 망연자실 함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발력을 발휘해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방향성과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무슨 팝업 스토어야? 온라인 판매 대박 행진의 정말 중요한 팝업 스토어의 내용 다음 영상에서 이어보도록 할게요. 성수동 가깝거나 지나가시는 분들은 뭐 안 사가셔도 상관없으니까요. 들리시게 된다면 강코치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5일까지예요. 혹시 강코치가 없고 다른 직원이 있는 날 가시게 되어도 그냥 아무한테나 강코치 한번 해보세요. 그럼 무언가 드릴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